네, 지금부터 테스팅의 일반적인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팅의 일반적인 원리는 지금 화면에 보듯이 전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 초기에 테스팅은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결함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원리들에 대해서는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원리는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원리는 오류 부재의 궤변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7가지나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원리인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밝히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팅은 여기 보듯이 오늘도 카톡이 울리네요. 잠시만요. 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을 끄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할게요. 자, 첫 번째 원리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함이 내 프로그램 안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결함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테스팅의 목적입니다. 물론 테스팅을 통해서 결함을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결함이 전혀 없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프로그램을 보이는 게 테스팅이 아니라 최대한 결함을 줄여나가는 게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리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힘으로써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한 프로그램 내에 내부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 따라서 입력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조합은 무수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입력의 가능성이 무수히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처리를 하다 보면 이벤트 발생 시 발생 순서에 대한 조합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요걸 좀 쓸게요. 포인터가 아니라 어디겠냐. 형광펜을 좀 써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완벽한 테스팅, 모든 거에 대한 테스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리스크라는 거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위험성 있는 거 있죠. 중요도 걸 고려해서 이거에 따라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애를 먼저 하고요. 리스크가 높은 애를 좀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게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뭔가를 잡아야 이게 처리가 되죠.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그림을 한번 봤어요. 고객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 개발을 하거나 혹은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과정을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설명할 때 여기 있는 프로그램 리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를 해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테스팅은 개발 초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발이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를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서라고 해서 그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한 문서를 만들 때, 그리고 설계서를 만들 때, 그때 이거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이제 만들어다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를 테스트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은 보통 어,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결함이라는 게 소수의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죠. 계속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 특정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그 모듈이 굉장히 복잡한데든지, 그죠? 모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아무래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어떤 모듈이 있는데 다른 것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모듈을 어디선가, 그러니까 얘가 아예 복잡하든지 아니면 얘를 어디선가 자꾸 불러요. 자꾸 호출하다 보면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다 보면 이 상황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모듈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뭔가 기술이 집약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런 애들을 써야 된다. 이러면 아무래도 결함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의 크기가 이렇게 작으면 저희가 이렇게 한눈에 보고 처리하지만 모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리고 막 뭔가 복잡하다. 그럼 어때요? 크기가 크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적은 사람들, 이런 개발 경험이 적거나 테스팅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개발한 모듈은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한 모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10년 된 사람이 개발한 모듈하고 여러분이 처음 개발한 모듈하고 두 개가 있다. 그럼 뭘 테스트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모듈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다. 여러분 회사가 새롭게 만들었다. 그럼 어때요? 거기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결함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죠? 어디요? 소수의 특정 모듈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걔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듈이 있는 부분, 이런 게 다 뭐예요? 리스크가 높은 애들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위주로 테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해서, 그 살충제는 뭐 벌레를 죽일 때 쓰는 건데, 저희가 테스팅을 할 때도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늘 비스무리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팅을 반복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결함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결함이 찾아지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거를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뭐 면역력 같은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테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혹은 더 많은 결함을 찾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쓰던 모듈로 쓰면 안 되고요. 이거를 늘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늘 쓰는 테스트 케이스를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팅은 어떤 상황이나 도메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테스트에 보통 적용돼야 되는 것은 테스트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 혹은 표준적인 기법,
혹은 독립적인 테스트 환경, 그리고 효율적, 효과적인 테스트 팀이 조직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리포팅이 제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나 도메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런 정해진 범위에서 표준화를 해서 테스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테스팅 자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표준화 방법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오류 부재의 궤변은 뭐냐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 수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걔가 잘못 만든 거예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하지 않았어. 그럼 아무리 버그를 수정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 고객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맨날 붙여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잘못 만든 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어도 이 오류를 고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맨 마지막에 만든 이 나무에 이렇게 줄 하나 달린 이 제품에 오류가 없다고 해도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 수준에 맞춰서 사용자가 요구했던 모양대로 만들어졌을 때 오류를 수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얘가 완벽해 이걸 보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리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하는 걸 밝히는 거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높은 거를 집중하는 거죠. 개발 초기에 테스팅을 시작해서 위험성을 줄여야 됩니다. 결함은 특별한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늘 똑같은 테스팅을 하면 오류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살충제 패러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죠.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에요. 하지만 표준화를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